브리니 톡! 안녕하세요 브린 여러분들. 오늘은 공인중개사 시험 2주 전을 대비로 해서 공법을 30문제로 몽땅 끝내드리는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최근 3개년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엄선한 문제들이니까 만약 오늘 풀어드리는 문제 중에서 모르는 문제가 있다, 혹시 틀렸다 하시는 분들은 그 파트를 꼭 요약서에서 다시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제일 먼저 시작할 문제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국계법 29의 기출문제죠.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으로 29의 기출문제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맞는 말이 아니죠. 자, 여기서 어디가 틀렸나요?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 어떻게 해요? 우리 국가가 나를 부른다 하고 국토부 장관이 나오게 되죠.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가 맞는 문장입니다. 계속해서 29의 기출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주거상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거 맞는 말인가요? 일단 기반시설 부담구역 얘기가 되게 그럴싸해 보이지만 기반시설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 맞는 말이겠죠. 이번에는 30회 기출문제 하나 보도록 할게요. 아까 기반시설 부담구역 얘기를 했으니까 그 관련 문제를 하나 뽑아봤어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광역시장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맞는 말이죠. 우리가 해제와 취소의 효과는 언제 나타난다고 했어요? 다음 날에 나타나는 거죠. 계속해서 30회 기출문제 또 볼게요. 재복구를 위한 응급조치로서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행위가 아닌 한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했는데 재복구에 응급조치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허가를 받아야 되나요? 지금 응급한 상황인데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겠죠.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행위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틀린 문장이죠. 이번엔 도시개발법으로 넘어가서 29의 기출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그리고 30회 기출 7번째 문제입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도시개발 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천재지변인데 뭔들 못하겠어요? 맞는 문장이죠. 그리고 31회 기출문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지면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맞는 말이죠. 이번에는 28회 기출문제에서 제가 굉장히 헷갈려했던 문제 하나를 보도록 할게요. 도시개발 채권의 상환은 2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했는데 우리 공법을 공부하다 보면 무슨 채권, 무슨 상환채권 이런 얘기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한꺼번에 정리를 하시면 좋겠죠. 일단 이 문제에서 2년에서 10년까지가 아니고 5년에서 10년까지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가 맞겠고요. 따라서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도시개발 채권을 한 번에 이 페이지 하나로 딱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부분 캡처해서 두고두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도시개발 채권의 발행자가 누구죠? 시도지사죠. 그 다음으로 발행 절차는 행안부 승인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으로 발행 절차가 모두 종료됩니다. 근데 이거를 비교해서 공부하시면 좋을 부분이 헷갈리니까 한꺼번에 정리를 하도록 하죠. 토지상환 채권과 주택상환 채권이라는 게 또 있죠. 토지상환 채권의 경우는 어때요? 지정권자가 승인을 해요. 그런데 주택상환 채권은 국토부 장관이 승인을 하죠. 자,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특이한 부분이 도시개발 채권의 경우에는 발행 방법이 기명, 무기명 다 가능하지만 토지상환 채권과 주택상환 채권의 경우에는 기명만 가능하다는 점, 그것도 주의 깊게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상환 기간에 있어서는 어때요? 도시개발 채권은 5년에서 10년 내에 조례로 정한다. 방금 문제에서 보셨죠? 그런데 주택상환 채권의 경우에는 3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만 있고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하진 않아요. 그리고 상환기간 얘기가 왜 계속 나오냐면 도시개발 채권의 상환은
원칙적으로 중도 상한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숙지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정리를 하면 10년 내에 정한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5년에서 10년이 아니고 10년 내에 정한다고 하는 거. 이거는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이죠. 이번에는 매입 의무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원칙적으로 도시개발 채권은 국가 지자체가 매입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매입 의무가 있어요? 세 사람이 있어요. 수용이 동반하는 경우에 국가 등과 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가 매입 의무가 있고, 국가 등과 계약한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시행하는 자가 매입 의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 형질 변경에 허가를 받은 자가 매입 의무가 있어요. 이번에는 정비법으로 넘어가서 29회 기출문제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국토부 장관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문장 또 틀렸죠.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기본계획 수립권자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거고요. 이때 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누구 있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특시장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국토부 장관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정비법 30회 기출문제 보도록 할게요. 조합 설립 인가 후 시장 군수 등이 토지, 주택, 공사 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 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일에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라고 했는데, 고시일에 취소된 게 아니죠. 우리 아까 전에 취소와 해제의 효력은 언제라고 했죠? 다음 날에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고시일에 다음 날에 취소된 것으로 본다가 맞는 문장입니다. 이번에는 정비법 30회 기출 계속해서 12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재건축 사업을 하는 정비구역에서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계법에 따른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오피스텔을 건설할 수 있다. 만약에 이 문장이 맞는 말이라면 우리 오피스텔이 이렇게까지 오르진 않았을 거예요. 어디가 틀렸죠? 이외의 지역이라는 말이 틀렸죠.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오피스텔을 건설할 수 있다가 맞는 말입니다. 정비법에서 30회 기출 계속해서 볼게요. 13번째 문제죠. 정비구역에서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을 14일 동안 쌓아두기 위해서는 시장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런 거 되게 헷갈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14일이란 말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물건을 쌓아두기 위해서 이게 한 달인가 14일인가 헷갈리시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물건은 1개월 동안은 쌓아두기 위해서 시장 군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14일 정도는 좀 참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번에는 14번째 문제입니다. 31회 기출문제로 나왔죠. 조합이 재개발 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우선하여 인수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문장 또 틀렸죠. 국토부 장관이 뭘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사실 국가의 거국적인 일을 해야 되는 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조합이 일일이 얘기하는 거 재개발 사업 다 쫓아다니면서 모든 걸 다 해결하겠어요? 이거는 국토부 장관이 아니고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우선 인수한다가 맞는 말이겠죠. 15번째 문제, 정비법에서 31회 기출로 출제됐던 문제죠.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맞는 문장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건축법으로 넘어가겠네요. 16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29회 기출에 이런 문장이 나왔습니다.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인 2층의 목구조 건축물을 건축주가 착공 신고 시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나왔는데, 이런 문장 제곱미터 어떤 거 나왔는지 모르고 층수 어떤 건지 모르면 바로 틀리는 문제죠. 연면적이 500제곱미터인 3층의 목구조 건축물일 때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되겠죠. 충분히 크고 충분히 높아야지 목구조인데도 안전하다라고 확인할 수 있으니까 확인 서류를 요구하는 겁니다. 17번째 문제죠. 30회 기출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높이 4m의 장식탑을 축조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런 문장 사실 건축법에서 엄청나게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꼭 틀리기 좋아요. 왜냐하면 4m라는 숫자만 기억을 하지 이게 초과인지 이상인지를 또 같이 기억을 못 하시거든요. 자, 여기서 맞는 문장이 되려면 높이 4m 초과여야 됩니다. 31회 기출문제죠. 18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 면적이 2000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물류시설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물류시설이라도 2000제곱미터 정도 된다면 조경을 하라는 얘기죠. 맞는 문장입니다.
19번째 31회 기출문제 계속해서 볼게요. 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어떤 거 할 수 있죠? 물류시설에 대한 기준이 다르고 공장에 대한 기준이 다르니까 숫자 따로따로 기억해 주셔야겠네요. 맞는 문장입니다. 이번에는 주택법으로 넘어가서 29회 기출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층수가 7층인 오피스텔은 주택법령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네요. 맞는 문장이죠. 자, 계속해서 30회 기출문제입니다. 주택단지의 전체 세대수가 500세대인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어디가 틀렸죠? 자, 숫자 주의 깊게 보시라고 했죠. 500세대가 아니라 600세대 이상입니다. 틀린 문장이네요. 31회 기출에는 이런 문장이 나왔네요.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 효력은 상실된다 라고 했는데 틀린 문장이죠. 등록사업자의 등록과 주택상환사채는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31회 기출에는 이런 문장이 나왔습니다. 사업비에 관한 사항은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수립하여야 하는 권리변동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아니 변동계획에 돈 얘기가 안 들어가면 뭐가 들어갑니까? 사업비에 대한 계획은 권리변동계획에 포함이 돼야 되죠. 계속해서 31회 기출에는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증축형 리모델링에 관한 얘기가 나왔어요.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한다라고 했어요. 당연히 맞는 말이죠. 주택법 마지막 문제죠. 31회 기출에 이런 문장이 나왔습니다.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4제곱미터인 주택은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맞는 말이죠. 자, 이번에는 농지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6회 기출에 이런 문장이 나왔어요. 공유농지의 분할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 맞는 문장이죠. 농취증 관련해서는 농지법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토픽이니까 같이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네요. 27번째 문제 29회 기출에 이런 문장이 나왔습니다. 농지의 소유자가 6개월간 미국을 여행 중인 경우에는 소유 농지를 위탁 경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런 문장 왠지 국감에서 꼭 나올 것 같은 문장이죠.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법문구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 경영할 수 있다라고 했죠. 3개월 이상이니까 6개월간 미국 여행 맞는 말입니다. 이번에는 산지 전용 허가에 대한 얘기를 보도록 할게요. 29회 기출에 이런 문장이 나왔습니다.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라도 이를 다시 산림으로 복구하려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했는데 틀린 말이죠. 불법으로 개간했으면 허가 없어도 복구 가능합니다. 몰래 조용히 복구해라 이런 얘기죠. 29번째 문제 31회 기출에 이런 문장이 나왔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에 장애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맞는 말이죠. 효력 생기는 거 그 다음 날이에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죠. 농지법 30회에 이런 문장이 나왔습니다.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으로 작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농지의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 경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문장 왠지 국감 출석해서 아니면은 국토부 장관 이런 사람들 뽑을 때 꼭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장이 맞는 말입니다. 오늘 공인중개사 시험 2주 전에 꼭 봐야 될 공법 30문제 기출문제에서 고르고 골라서 엄선해서 보여드렸고요.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